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혼당할 뻔한 썰을 빨리 풀어볼게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 달 조금 넘었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남편은 운동선수니까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5시에 그는 오후 스케줄 출근을 하고 저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올 때 남편은 출근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 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12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5시까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다녀와서 너무 힘들 걸 아니까 거의 가사 노동을 본인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90% 이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가사 노동을 해놓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표시나 미안함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부로 있고 집안일을 할 때는 그렇게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랬으면서 막상 이게 반대 상황이 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역지사지가 돼봐야 되는 것이, 원래 그 집안일이라는 것을 그레이존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네가 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놓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깨끗한 바닥과 깨끗한 옷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은 나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남편의 내조를, 외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튼 내조든 외조든을 받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의 노력을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갔다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 갔다 와서 씻고 바로 자기 바쁘고, 그리고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예민도가 너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편에게 말도 좀 예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같이 이제 출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출근길에 남편이 내가 어제 이거 하고 이것도 해놨는데 나의 이 희생에 대한 것을 고마워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 너무 뜨끔한 거예요. 고마움이라는 것, 감사하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 이 한 달 동안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너가 일찍 퇴근을 했으니까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사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아니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5시에 또 출근을 해서 밤 9시쯤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사이에 잠깐 쉬는 타임일 뿐이고 그 이후에 또 일을 나갔다 돌아오는 것인데, 제가 그때 퇴근을 하니까 내 기준에서는 또 그가 이만큼 남는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주부일 때 나도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해주는 건 고맙긴 하는데 당연히 여보가 시간이 그렇게 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분은 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차 안에서. 사실 당연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 제가 힘들까봐 본인도 쉬어야 하는 타이밍에 집안일을 해놓은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당연시 여긴 거죠. 그때 남편이 상당히 충격을 먹고 나 그럼 파업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었냐,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당신이 그저 알아봐 주기만을 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노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왜냐면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가 돌아와서 할 의무는 없었어요, 사실. 가사 노동에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사 노동에 의무가 없는데 제가 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예전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으면서 정작 반대 입장이 돼서 남편이 해준 거에 대해서는 말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 솔직하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남편은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남편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김창옥 선생님이 남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 아내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창호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내가 하는 말이 100%다 맞아.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말이 예쁘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 아, 그럼 여자들은 꼭 말을 예쁘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남자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하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집안일은 당연한 것은 없고 누군가의 희생이 항상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노동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감사하는 일은 상대방 배우자가 꼭 해야 한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3년차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저도 한심해요, 사실. 이게 참 부부끼리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함과 고마움을 잘 전달하는 일인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것이 정말 어렵죠? 지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지만 결국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끝까지 함께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